네, 안녕하세요. 국제와인 아카데미 펠릭스 전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했던 내용들을 좀 취합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 와인병 아랫부분에 움푹 패인 부분에 왜 패였는지 대해서 되게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 부분의 정식 명칭은 펀트라고 합니다. 펀트. 자, 이 펀트를 만들게 된 어떤 가설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으로 몇 개를 좀 추려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소믈리에 분들이 와인을 따를 때 이 밑에 폰트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고 이렇게 멋스럽게 따르는데 일명 이걸 간지난다고 표현하죠. 네, 간지난다고 표현을 하는데 자, 실제로 샴페인병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병이 두껍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힘이 약한, 아니, 남성분이라 할지라도 이 엄지손가락만 집어넣고 무거운 샴페인과 함께 이 좁은 샴페인에다가 따른다는 게 사실 간지나는 행위보다는 굉장히 무모한 행위가 아닐까 싶어요.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와인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아무렇게나 잡고 상대방한테 따라드리면 되고, 굳이 비즈니스 미팅이라 할지라도 라벨을 상대방한테 보여드리면서 와인을 따른다는 이런 비즈니스 매너는 세상 어딜 가도 없습니다. 단지 소믈리에가 와인을 판매를 하면서 앞에 계신 고객분들한테 주문하신 와인이 맞는지 그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라벨을 보여드리는 것이지, 비즈니스 미팅이든 정찬 미팅이든 앞에 있는 상대방한테 굳이 내가 와인 라벨을 보여주면서 따르는 행위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폰트에 손가락을 넣고 따른다는 건 역시 잘못된 가설일 뿐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게 바로 폰트가 있게 되면은 없는 거와 있는 거의 차이, 즉 압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평평한 바닥에 쿵 하고 내려놨을 때 충격이 분산되어서 병이 깨지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를 해준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 사실상 이 같은 경우에는 폰트가 생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인을 갖다가 운송 중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이동 중에 우연히 땅바닥에 놓게 되었더니 폰트 때문에 잘 안 깨졌다, 이런 경우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 폰트를 바닥의 충격에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우연히 이동 중에 병을 바닥에 내려놓았을 때 병이 안 깨지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폰트가 이래서 고안이 됐구나 하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느 정도는 맞지만은 완벽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가설로는 폰트가 깊게 패여 있을수록 오랫동안 보관하는 와인에서 나오는 침전물이 있습니다. 즉 장기 숙성 와인들일 경우 오랫동안 눕혀서 보관을 하게 되면은 포도 과육과 껍질이 분리가 되면서 생겨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포도에 침전물이 생기게 되는데, 자, 폰트가 깊으면 깊을수록 병을 마시기 전에 병을 세워서 안정화를 시켰을 때 이 가운데 폰트 부분 아랫부분으로 오목하게 잘 정돈되게 이렇게 내려가는, 즉 찌꺼기가 모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폰트가 깊으면 깊을수록 좋다고 하시는데, 자, 이거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지금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거의 폰트가 없습니다. 심지어 아주 비싼 크리스탈 샴페인 같은 경우에도 이 밑에 폰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레드 와인일 경우 굉장히 병이 무겁고 두껍게 고안이 되어 있지요. 자, 그래서 당연히 와인 자체도 들어가는 품종도 굉장히 풀바디한 품종들 많이 사용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현대에 와서는 와인 침전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즉 풀바디 스타일의 와인일 경우 만든 양조자가 의도적으로 폰트를 깊게 고안을 해서 그 찌꺼기를 어느 정도 아랫부분에 흘러내려갈 수 있게끔 의도적으로 고안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폰트가 깊으면 깊을수록 다는 아니지만은 고가의 와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보르도 저하만 해도 그랑크리급 와인들이 대부분 폰트가 깊은데 유명한 까버르네 소비뇽의 품종이 많이 그만큼 블렌딩이 되기 때문에 장기 숙성형인 까버르네 소비뇽 품종은 침전물이 많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것을 양조자가 어느 정도 고안을 하고 난 다음에 폰트를 의도적으로 깊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설은 이건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데요. 자, 프랑스 황제가 러시아 황제에게 샴페인을 선물하게 되는데 이 폰트가 깊으면 깊을수록 러시아 황궁에서는 그 샴페인을 받지를 않았다고 하네요. 왜 그러냐면은 황제, 즉 러시아어로 차르라 그러죠. 황제에 가장 가깝게 모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잔을 따르는 소믈리에인데 이 폰트 부분에 칼이라든지 기타 흉기를 숨겨 들어가서 황제를 저격할 수 있다는 그런 쓸데없는 의심 때문에 폰트가 들어가 있는 와인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폰트가 깊어봐야 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칼을 숨기고 여기에 뭐 송곳을 숨겨 들어가서 위협을 하나요? 말도 안 되는 가설입니다. 자, 마지막 가설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가설인데요. 자, 제가 화면에 올려드리겠지만은 최초에 우리가 와인병을 발명이 되었을 때, 영국의 산업혁명의 여파로 와인병이 고안이 되었을 때 기다란 막대로 뜨거운 유리를 불어서 이 와인병을 제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 이쪽에 입을 대고 분다 그러면 이쪽 바깥쪽에는 무언가가 잡아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이렇게 들고 불게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 반대편에 동그란 막대기를 끼운 다음에 아랫부분에 끼운 다음에 이렇게 딱 걸칠 수 있게 그렇게 고안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동그란 막대라 그러면은 아랫부분에 유리병을 바로 접합을 시켜서 움직이지 않게 한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이 훅 불어가면서 공기를 불어가면서 어느 정도 병 모양이 생기게 되면 끝부분을 잘라내서 그 잘라진 부분이 바로 이 와인 입구가 될 것이고 반대편에 와인병을 안전하게 지지대 할 수 있는 그 나무 봉이라든지 쇠 봉이 들어간 자리가 바로 이 폰트일 것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가설이 굉장히 정확한 가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폰트라는 이 명칭도 이탈리아어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폰틸레라고 하는 즉 이탈리아어로 다리라는 뜻인데 다리 교각처럼 서로 연결을 해서 한 파이프와 그리고 이쪽에 불어대는 그 파이프를 연결해서 와인병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폰틸레에서 유래가 되어서 폰트라고 하고 최초에 이 폰트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 아랫부분의 폰트를 폰트 마크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가 와일못을 위한 즉 궁금해 하시는 그런 질문들을 조금씩 좀 취합을 해서 다음 영상에서도 같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제 개인 메일이나 아니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와인 아카데미 필립스 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